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왜 우리를 아프게만 할까요? 왜 우리는 늘 비슷한 문제로 다투고 상처받는 패턴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놀랍게도 우리 대부분이 무의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오래된 행동 패턴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의 파도에 온전히 자신을 맡긴 채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깃털처럼 삶을 표류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변명하죠. 나는 원래 질투가 많은 사람이야. 성격이 원래 소심해서 그래. 나는 ADHD 성향이라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이라는 배의 선장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패턴이라는 자동 항법 장치에 조종당하고 있는 승객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그저 반사적으로 반응할 뿐 삶의 방향키를 스스로 쥐고 있지 못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요.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반복되는 패턴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와 내 파트너가 왜 이렇게 이상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제게 상담을 받는 40대의 한 남성은 두 아이를 둔 아버지입니다. 그는 한 여성과 연애 중인데 관계의 모든 주도권을 상대방의 감정 패턴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인 또한 자신의 무의식적인 패턴에 지배당하고 있었죠. 그녀의 핵심 패턴은 바로 극심한 불안정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인이 자녀들을 포함해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을 쏟는다고 느끼는 순간 그 관심을 되찾기 위해 어떤 행동이든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떠나겠다고 협박하는 극단적인 방식까지도요. 예를 들어 그가 아이들과 함께 배를 타러 나가 잠시 동안 연락이 되지 않으면 그녀의 내면에서는 불안감이 폭발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싸움을 걸기 위해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무기로 그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그가 매달리는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그가 이메일을 보내고 애원할수록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그의 관심을 통제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그녀의 몸속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이라는 감정을 통제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과거에 경험했을지도 모르는 배신감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아서 차라리 먼저 관계를 망가뜨리거나 떠나려는 시도를 반복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 남자가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에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연인은 그가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가 다른 여성에게 한눈을 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그가 외출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싸움을 겁니다. 남자는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 약속을 취소하거나 그녀를 설득하려 했으며 언쟁을 벌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게 됩니다. 비록 그것이 싸움을 통해 얻은 부정적인 관심일지라도 그녀의 무의식은 긍정적인 관심과 부정적인 관심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관심을 얻었다는 사실만이 중요할 뿐이죠. 게다가 남자가 자신과 다투느라 화가 나 있다면 다른 여성에게는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이라는 계산까지 깔려 있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부정적인 행동에 반응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부정적인 방식으로 관심을 요구하도록 그녀를 훈련시키는 셈이 됩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부정적으로 행동할 때는 무시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할 때만 관심을 주면 되겠네. 네, 맞습니다. 마치 동물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은 이 방법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패턴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인지적 탈융합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종에 기반한 관계가 과연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 패턴에 근거하여 파트너에게 끌립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강렬한 감정, 전 연인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은 어쩌면 사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적 중독입니다. 감정적 중독은 너무나 강력한 끌어당김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종종 그것을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느껴지는 걸 보면 이건 분명 사랑일 거야.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불행한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짜내고 소모하며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의 감정 패턴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내 안에서 분노나 질투, 불안감이 느껴질 때조차도 감정에 휘둘려 행동하는 대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기반하여 파트너를 위한 사랑의 행동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감정적인 패턴에 따라 반응한다면 그 패턴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감정적 중독은 깊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바로 당신에게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감정 중독의 엔진을 끄고 가치 기반 행동의 엔진으로 교체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뇌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유형의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에 저 역시 해로운 관계에만 끌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저의 가치와 일치하는 사람들에게만 매력을 느낍니다. 당신은 건강한 관계에 끌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끌림은 사랑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패턴과 감정적 중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독이 현실을 왜곡하듯 감정적 중독 또한 당신의 현실을 왜곡합니다. 당신은 상대에 대해 끊임없이 곱씹고 집착하며 머릿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당신의 뇌는 눈사태처럼 생각을 쏟아내고 감정의 홍수 속에서 당신은 길을 잃습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사랑의 주문이 아니라 감정 중독의 주문에 걸린 것입니다. 이 주문에서 깨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연애 전문가들이 말하는 전 연인 되찾는 법이나 상대방을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비법 같은 것들은 당신의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그런 조언들은 여전히 당신이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반응적인 패턴 안에서 행동하도록 부추길 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통해 행복을 찾고 인정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돌보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아닌 당신의 가치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뇌를 바꾸고 관점을 바꾸기 시작하면 당신은 지금의 모습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될 것이고 다른 종류의 사람들에게 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뇌에 권력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처와 패턴으로 가득 찬 다른 사람의 뇌에 당신 삶의 통제권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패턴에 지배당하고 가치가 아닌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 패턴에 따라 당신을 실망시키고 상처를 줄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기로 결심한 사람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 순간의 연습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나는 거울을 보며 100만 번 사랑한다고 외워야지와 같은 공허한 확언은 뇌의 언어가 아닙니다. 뇌의 언어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주의를 어디에 두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뇌는 바뀝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주의를 온통 생각과 감정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당신에게 더 많은 감정적 반응성을 선물할 뿐이고 당신은 점점 더 감정적으로 허약해집니다. 관계 속에서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반응적인 삶에서 주도적인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실천할 가치 있는 행동을 미리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행동에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20분 넘게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순간 알아차리고 다시 빠져나오면 됩니다. 아, 내가 또 생각에 빠졌구나. 자, 이제 헬스장으로 가자. 내 사업을 위해 일하자. 관계 역시 행동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파트너에게 해주고 싶은 사랑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명확히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패턴이나 감정적 협박에 조종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가 넌 좋은 남자친구가 아니야 라며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 때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그저 바라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내가 계획했던 사랑의 행동을 실천했는가? 나는 나 자신과 파트너에게 내가 주고자 했던 가치를 전달했는가? 만약 대답이 그렇다라면 당신은 그 죄책감을 그저 느끼면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체스를 두거나 운동을 하러 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소리쳐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경우 사랑의 행동은 아이들을 축구 연습에 데려다주는 것,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주는 것 등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일요일 오후 몇 시간은 명상을 하거나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가치 있는 행동 목록입니다. 이제 당신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연인이 질투심에 불타 메시지를 보낸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 즉 아이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아이들과 어울리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감정 중독에 빠져 있을 때는 이 간단한 사실을 잊고 자신과 아이들마저 방치하게 됩니다. 이 지독한 감정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이 연습을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당신의 삶에서 주도권의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가치 있는 행동을 더 쉽게 만들고 충동적인 행동은 더 어렵게 만드세요. 예를 들어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당신의 가치라면
침대 바로 옆에 노트와 펜을 두세요. 저항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충동적인 습관이라면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자세요. 충동을 실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가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힘을 가진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왜 우리를 아프게만 할까요? 왜 우리는 늘 비슷한 문제로 다투고 상처받는 패턴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놀랍게도 우리 대부분이 무의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오래된 행동 패턴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의 파도에 온전히 자신을 맡긴 채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깃털처럼 삶을 표류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변명하죠. 나는 원래 질투가 많은 사람이야. 성격이 원래 소심해서 그래. 나는 ADHD 성향이라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이라는 배의 선장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패턴이라는 자동 항법 장치에 조종당하고 있는 승객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그저 반사적으로 반응할 뿐 삶의 방향키를 스스로 쥐고 있지 못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요.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반복되는 패턴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와 내 파트너가 왜 이렇게 이상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제게 상담을 받는 40대의 한 남성은 두 아이를 둔 아버지입니다. 그는 한 여성과 연애 중인데 관계의 모든 주도권을 상대방의 감정 패턴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인 또한 자신의 무의식적인 패턴에 지배당하고 있었죠. 그녀의 핵심 패턴은 바로 극심한 불안정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인이 자녀들을 포함해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을 쏟는다고 느끼는 순간 그 관심을 되찾기 위해 어떤 행동이든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떠나겠다고 협박하는 극단적인 방식까지도요. 예를 들어 그가 아이들과 함께 배를 타러 나가 잠시 동안 연락이 되지 않으면 그녀의 내면에서는 불안감이 폭발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싸움을 걸기 위해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무기로 그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그가 매달리는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그가 이메일을 보내고 애원할수록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그의 관심을 통제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그녀의 몸속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이라는 감정을 통제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과거에 경험했을지도 모르는 배신감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아서 차라리 먼저 관계를 망가뜨리거나 떠나려는 시도를 반복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 남자가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에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연인은 그가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가 다른 여성에게 한눈을 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그가 외출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싸움을 겁니다. 남자는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 약속을 취소하거나 그녀를 설득하려 했으며 언쟁을 벌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게 됩니다. 비록 그것이 싸움을 통해 얻은 부정적인 관심일지라도 그녀의 무의식은 긍정적인 관심과 부정적인 관심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관심을 얻었다는 사실만이 중요할 뿐이죠. 게다가 남자가 자신과 다투느라 화가 나 있다면 다른 여성에게는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이라는 계산까지 깔려 있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부정적인 행동에 반응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부정적인 방식으로 관심을 요구하도록 그녀를 훈련시키는 셈이 됩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부정적으로 행동할 때는 무시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할 때만 관심을 주면 되겠네. 네, 맞습니다. 마치 동물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은 이 방법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패턴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인지적 탈융합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종에 기반한 관계가 과연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 패턴에 근거하여 파트너에게 끌립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강렬한 감정, 전 연인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은 어쩌면 사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적 중독입니다. 감정적 중독은 너무나 강력한 끌어당김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종종 그것을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느껴지는 걸 보면 이건 분명 사랑일 거야.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불행한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짜내고 소모하며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의 감정 패턴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내 안에서 분노나 질투, 불안감이 느껴질 때조차도 감정에 휘둘려 행동하는 대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기반하여 파트너를 위한 사랑의 행동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감정적인 패턴에 따라 반응한다면 그 패턴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감정적 중독은 깊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바로 당신에게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감정 중독의 엔진을 끄고 가치 기반 행동의 엔진으로 교체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뇌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유형의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에 저 역시 해로운 관계에만 끌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저의 가치와 일치하는 사람들에게만 매력을 느낍니다. 당신은 건강한 관계에 끌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끌림은 사랑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패턴과 감정적 중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독이 현실을 왜곡하듯 감정적 중독 또한 당신의 현실을 왜곡합니다. 당신은 상대에 대해 끊임없이 곱씹고 집착하며 머릿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당신의 뇌는 눈사태처럼 생각을 쏟아내고 감정의 홍수 속에서 당신은 길을 잃습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사랑의 주문이 아니라 감정 중독의 주문에 걸린 것입니다. 이 주문에서 깨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연애 전문가들이 말하는 전 연인 되찾는 법이나 상대방을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비법 같은 것들은 당신의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그런 조언들은 여전히 당신이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반응적인 패턴 안에서 행동하도록 부추길 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통해 행복을 찾고 인정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돌보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아닌 당신의 가치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뇌를 바꾸고 관점을 바꾸기 시작하면 당신은 지금의 모습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될 것이고 다른 종류의 사람들에게 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뇌에 권력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처와 패턴으로 가득 찬 다른 사람의 뇌에 당신 삶의 통제권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패턴에 지배당하고 가치가 아닌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 패턴에 따라 당신을 실망시키고 상처를 줄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기로 결심한 사람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 순간의 연습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나는 거울을 보며 100만 번 사랑한다고 외워야지와 같은 공허한 확언은 뇌의 언어가 아닙니다. 뇌의 언어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주의를 어디에 두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뇌는 바뀝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주의를 온통 생각과 감정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당신에게 더 많은 감정적 반응성을 선물할 뿐이고 당신은 점점 더 감정적으로 허약해집니다. 관계 속에서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반응적인 삶에서 주도적인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실천할 가치 있는 행동을 미리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행동에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20분 넘게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순간 알아차리고 다시 빠져나오면 됩니다. 아, 내가 또 생각에 빠졌구나. 자, 이제 헬스장으로 가자. 내 사업을 위해 일하자. 관계 역시 행동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파트너에게 해주고 싶은 사랑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명확히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패턴이나 감정적 협박에 조종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가 넌 좋은 남자친구가 아니야 라며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 때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그저 바라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내가 계획했던 사랑의 행동을 실천했는가? 나는 나 자신과 파트너에게 내가 주고자 했던 가치를 전달했는가? 만약 대답이 그렇다라면 당신은 그 죄책감을 그저 느끼면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체스를 두거나 운동을 하러 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소리쳐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경우 사랑의 행동은 아이들을 축구 연습에 데려다주는 것,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주는 것 등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일요일 오후 몇 시간은 명상을 하거나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가치 있는 행동 목록입니다. 이제 당신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연인이 질투심에 불타 메시지를 보낸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 즉 아이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아이들과 어울리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감정 중독에 빠져 있을 때는 이 간단한 사실을 잊고 자신과 아이들마저 방치하게 됩니다. 이 지독한 감정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이 연습을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당신의 삶에서 주도권의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가치 있는 행동을 더 쉽게 만들고 충동적인 행동은 더 어렵게 만드세요. 예를 들어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당신의 가치라면 침대 바로 옆에 노트와 펜을 두세요. 저항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충동적인 습관이라면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자세요. 충동을 실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가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힘을 가진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왜 우리를 아프게만 할까요? 왜 우리는 늘 비슷한 문제로 다투고 상처받는 패턴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놀랍게도 우리 대부분이 무의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오래된 행동 패턴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의 파도에 온전히 자신을 맡긴 채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깃털처럼 삶을 표류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변명하죠. 나는 원래 질투가 많은 사람이야. 성격이 원래 소심해서 그래. 나는 ADHD 성향이라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이라는 배의 선장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패턴이라는 자동 항법 장치에 조종당하고 있는 승객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그저 반사적으로 반응할 뿐 삶의 방향키를 스스로 쥐고 있지 못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고지곳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요.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반복되는 패턴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와 내 파트너가 왜 이렇게 이상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제게 상담을 받는 40대의 한 남성은 두 아이를 둔 아버지입니다. 그는 한 여성과 연애 중인데 관계의 모든 주도권을 상대방의 감정 패턴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인 또한 자신의 무의식적인 패턴에 지배당하고 있었죠. 그녀의 핵심 패턴은 바로 극심한 불안정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인이 자녀들을 포함해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을 쏟는다고 느끼는 순간 그 관심을 되찾기 위해 어떤 행동이든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떠나겠다고 협박하는 극단적인 방식까지도요. 예를 들어 그가 아이들과 함께 배를 타러 나가 잠시 동안 연락이 되지 않으면 그녀의 내면에서는 불안감이 폭발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싸움을 걸기 위해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무기로 그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그가 매달리는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그가 이메일을 보내고 애원할수록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그의 관심을 통제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그녀의 몸속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이라는 감정을 통제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과거에 경험했을지도 모르는 배신감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아서 차라리 먼저 관계를 망가뜨리거나 떠나려는 시도를 반복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 남자가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에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연인은 그가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가 다른 여성에게 한눈을 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그가 외출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싸움을 겁니다. 남자는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 약속을 취소하거나 그녀를 설득하려 했으며 언쟁을 벌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게 됩니다. 비록 그것이 싸움을 통해 얻은 부정적인 관심일지라도 그녀의 무의식은 긍정적인 관심과 부정적인 관심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관심을 얻었다는 사실만이 중요할 뿐이죠. 게다가 남자가 자신과 다투느라 화가 나 있다면 다른 여성에게는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이라는 계산까지 깔려 있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부정적인 행동에 반응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부정적인 방식으로 관심을 요구하도록 그녀를 훈련시키는 셈이 됩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부정적으로 행동할 때는 무시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할 때만 관심을 주면 되겠네. 네, 맞습니다. 마치 동물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은 이 방법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패턴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인지적 탈융합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종에 기반한 관계가 과연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 패턴에 근거하여 파트너에게 끌립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강렬한 감정, 전 연인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은 어쩌면 사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적 중독입니다. 감정적 중독은 너무나 강력한 끌어당김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종종 그것을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느껴지는 걸 보면 이건 분명 사랑일 거야.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불행한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짜내고 소모하며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의 감정 패턴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내 안에서 분노나 질투, 불안감이 느껴질 때조차도 감정에 휘둘려 행동하는 대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기반하여 파트너를 위한 사랑의 행동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감정적인 패턴에 따라 반응한다면 그 패턴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감정적 중독은 깊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바로 당신에게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감정 중독의 엔진을 끄고 가치 기반 행동의 엔진으로 교체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뇌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유형의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에 저 역시 해로운 관계에만 끌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저의 가치와 일치하는 사람들에게만 매력을 느낍니다. 당신은 건강한 관계에 끌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끌림은 사랑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패턴과 감정적 중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독이 현실을 왜곡하듯 감정적 중독 또한 당신의 현실을 왜곡합니다.
당신은 상대에 대해 끊임없이 곱씹고 집착하며 머릿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당신의 뇌는 눈사태처럼 생각을 쏟아내고 감정의 홍수 속에서 당신은 길을 잃습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사랑의 주문이 아니라 감정 중독의 주문에 걸린 것입니다. 이 주문에서 깨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연애 전문가들이 말하는 전 연인 되찾는 법이나 상대방을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비법 같은 것들은 당신의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그런 조언들은 여전히 당신이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반응적인 패턴 안에서 행동하도록 부추길 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통해 행복을 찾고 인정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돌보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아닌 당신의 가치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뇌를 바꾸고 관점을 바꾸기 시작하면 당신은 지금의 모습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될 것이고 다른 종류의 사람들에게 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뇌에 권력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처와 패턴으로 가득 찬 다른 사람의 뇌에 당신 삶의 통제권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패턴에 지배당하고 가치가 아닌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 패턴에 따라 당신을 실망시키고 상처를 줄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기로 결심한 사람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 순간의 연습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나는 거울을 보며 100만 번 사랑한다고 외워야지와 같은 공허한 확언은 뇌의 언어가 아닙니다. 뇌의 언어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주의를 어디에 두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뇌는 바뀝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주의를 온통 생각과 감정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당신에게 더 많은 감정적 반응성을 선물할 뿐이고 당신은 점점 더 감정적으로 허약해집니다. 관계 속에서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반응적인 삶에서 주도적인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실천할 가치 있는 행동을 미리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행동에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20분 넘게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순간 알아차리고 다시 빠져나오면 됩니다. 아, 내가 또 생각에 빠졌구나. 자, 이제 헬스장으로 가자. 내 사업을 위해 일하자. 관계 역시 행동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파트너에게 해주고 싶은 사랑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명확히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패턴이나 감정적 협박에 조종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가 넌 좋은 남자친구가 아니야 라며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 때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그저 바라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내가 계획했던 사랑의 행동을 실천했는가? 나는 나 자신과 파트너에게 내가 주고자 했던 가치를 전달했는가? 만약 대답이 그렇다라면 당신은 그 죄책감을 그저 느끼면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체스를 두거나 운동을 하러 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소리쳐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경우
사랑의 행동은 아이들을 축구 연습에 데려다 주는 것,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주는 것 등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일요일 오후 몇 시간은 명상을 하거나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가치 있는 행동 목록입니다. 이제 당신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연인이 질투심에 불타 메시지를 보낸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 즉 아이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아이들과 어울리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감정 중독에 빠져 있을 때는 이 간단한 사실을 잊고 자신과 아이들마저 방치하게 됩니다. 이 지독한 감정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이 연습을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당신의 삶에서 주도권의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가치 있는 행동을 더 쉽게 만들고 충동적인 행동은 더 어렵게 만드세요. 예를 들어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당신의 가치라면 침대 바로 옆에 노트와 펜을 두세요. 저항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충동적인 습관이라면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자세요. 충동을 실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가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힘을 가진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왜 우리를 아프게만 할까요? 왜 우리는 늘 비슷한 문제로 다투고 상처받는 패턴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놀랍게도 우리 대부분이 무의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오래된 행동 패턴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의 파도에 온전히 자신을 맡긴 채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깃털처럼 삶을 표류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변명하죠. 나는 원래 질투가 많은 사람이야. 성격이 원래 소심해서 그래. 나는 ADHD 성향이라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이라는 배의 선장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패턴이라는 자동 항법 장치에 조종당하고 있는 승객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그저 반사적으로 반응할 뿐 삶의 방향키를 스스로 쥐고 있지 못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요.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반복되는 패턴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와 내 파트너가 왜 이렇게 이상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제게 상담을 받는 40대의 한 남성은 두 아이를 둔 아버지입니다. 그는 한 여성과 연애 중인데 관계의 모든 주도권을 상대방의 감정 패턴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인 또한 자신의 무의식적인 패턴에 지배당하고 있었죠. 그녀의 핵심 패턴은 바로 극심한 불안정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인이 자녀들을 포함해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을 쏟는다고 느끼는 순간 그 관심을 되찾기 위해 어떤 행동이든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떠나겠다고 협박하는 극단적인 방식까지도요. 예를 들어 그가 아이들과 함께 배를 타러 나가 잠시 동안 연락이 되지 않으면 그녀의 내면에서는 불안감이 폭발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싸움을 걸기 위해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무기로 그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그가 매달리는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그가 이메일을 보내고 애원할수록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그의 관심을 통제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그녀의 몸속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이라는 감정을 통제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과거에 경험했을지도 모르는 배신감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아서 차라리 먼저 관계를 망가뜨리거나 떠나려는 시도를 반복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 남자가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에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연인은 그가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가 다른 여성에게 한눈을 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그가 외출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싸움을 겁니다. 남자는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 약속을 취소하거나 그녀를 설득하려 했으며 언쟁을 벌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게 됩니다. 비록 그것이 싸움을 통해 얻은 부정적인 관심일지라도 그녀의 무의식은 긍정적인 관심과 부정적인 관심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관심을 얻었다는 사실만이 중요할 뿐이죠. 게다가 남자가 자신과 다투느라 화가 나 있다면 다른 여성에게는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이라는 계산까지 깔려 있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부정적인 행동에 반응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부정적인 방식으로 관심을 요구하도록 그녀를 훈련시키는 셈이 됩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부정적으로 행동할 때는 무시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할 때만 관심을 주면 되겠네. 네, 맞습니다. 마치 동물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은 이 방법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패턴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인지적 탈융합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종에 기반한 관계가 과연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 패턴에 근거하여 파트너에게 끌립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강렬한 감정, 전 연인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은 어쩌면 사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적 중독입니다. 감정적 중독은 너무나 강력한 끌어당김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종종 그것을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느껴지는 걸 보면 이건 분명 사랑일 거야.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불행한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짜내고 소모하며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의 감정 패턴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내 안에서 분노나 질투, 불안감이 느껴질 때조차도 감정에 휘둘려 행동하는 대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기반하여 파트너를 위한 사랑의 행동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감정적인 패턴에 따라 반응한다면 그 패턴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감정적 중독은 깊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바로 당신에게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감정 중독의 엔진을 끄고 가치 기반 행동의 엔진으로 교체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뇌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유형의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에 저 역시 해로운 관계에만 끌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저의 가치와 일치하는 사람들에게만 매력을 느낍니다. 당신은 건강한 관계에 끌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끌림은 사랑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패턴과 감정적 중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독이 현실을 왜곡하듯 감정적 중독 또한 당신의 현실을 왜곡합니다. 당신은 상대에 대해 끊임없이 곱씹고 집착하며 머릿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당신의 뇌는 눈사태처럼 생각을 쏟아내고 감정의 홍수 속에서 당신은 길을 잃습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사랑의 주문이 아니라 감정 중독의 주문에 걸린 것입니다. 이 주문에서 깨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연애 전문가들이 말하는 전 연인 되찾는 법이나 상대방을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비법 같은 것들은 당신의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그런 조언들은 여전히 당신이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반응적인 패턴 안에서 행동하도록 부추길 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통해 행복을 찾고 인정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돌보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아닌 당신의 가치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뇌를 바꾸고 관점을 바꾸기 시작하면 당신은 지금의 모습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될 것이고 다른 종류의 사람들에게 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뇌에 권력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처와 패턴으로 가득 찬 다른 사람의 뇌에 당신 삶의 통제권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패턴에 지배당하고 가치가 아닌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 패턴에 따라 당신을 실망시키고 상처를 줄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기로 결심한 사람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 순간의 연습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나는 거울을 보며 100만 번 사랑한다고 외워야지와 같은 공허한 확언은 뇌의 언어가 아닙니다. 뇌의 언어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주의를 어디에 두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뇌는 바뀝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주의를 온통 생각과 감정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당신에게 더 많은 감정적 반응성을 선물할 뿐이고 당신은 점점 더 감정적으로 허약해집니다. 관계 속에서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반응적인 삶에서 주도적인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실천할 가치 있는 행동을 미리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행동에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20분 넘게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순간 알아차리고 다시 빠져나오면 됩니다. 아, 내가 또 생각에 빠졌구나. 자, 이제 헬스장으로 가자. 내 사업을 위해 일하자. 관계 역시 행동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파트너에게 해주고 싶은 사랑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명확히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패턴이나 감정적 협박에 조종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가 넌 좋은 남자친구가 아니야 라며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 때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그저 바라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